자, 이번에는 멀티 컬러 리밋이라는 거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어에서 약간 뜬금없다고 좀 느껴지시죠? 네, 이게 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태양과 지구 사이에서의 에너지 변환 효율을 다루고 있는데요. 선의 온도를 이제 우리가 6000K로 두고 앰비언트를 300K로 뒀을 때 카르노 이피션시가 대략 한 95% 정도 나왔죠. 블랙바디 같은 경우에는 몇 퍼센트였죠? 대략 85%. 블랙바디 리미트의 효율은 한 85%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프를 그려서 여기 한 100%라고 하면 5%는 어떤 인트린직 로스, 우리가 이제 블랙바디를 공부했던 것처럼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사실 인트린직 로스가 파생을 했던 주된 요인은 첫 번째는 이제 셀이 라디에이션을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셀 안에서 이제 열 전달은 컨덕션에 의해서 되는데 밖으로 에미션 할 때 라디에이션에 의해서 파생이 되죠. 그래서 그 둘 차이가 어떤 3분의 1 정도 엔트로피 차이로 파생을 하게 되고, 그 얘기인즉슨 반대로 얘기하면 이만큼의 엔트로피가 추가로 이제 생성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된 요인이었어요. 왜 그 95% 떨어져서 다시 이제 85%로 가는지는, 95% 카르노 에피션시 같은 경우에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해서 엔트로피가 생성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엔진에서 로우 템퍼레처 싱크로 에너지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죠. 엔트로피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서 이제 5% 잃어버리고 나머지 한 10% 정도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어떤 라디에이션에 대한 효과를 고려하고 라디에이션에 의해서 에미션 하는 거 혹은 받는 거, 거기에 이제 셀 안에서의 열이 이제 컨덕션에 의해서 전달이 돼서 그 둘 차이에 의해서 파생이 되는 엔트로피적인 요소들 고려해서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샤클리 카이저 리밋을 공부를 하면서 봤던 것처럼 한 40% 초반대로 또 한 번 크게 떨어집니다. 그죠? 그리고 한 33%까지 또 떨어지죠. 33%까지 떨어졌던 거, 40% 초반, 요거는 제가 프로블럼 셋이기 때문에 표현을 안 한 거죠. 40%가 아니라. 이렇게 떨어졌던 이유는 이제 TC가 영인도가 아님에 의해서 주로 이제 셀이 라디에이션을 하면서 에너지를 잃어버리는 로스 파생을 했던 거 보셨고, 또 하나는 이제 셀을 이렇게 방구 형태로만 태양광이 오는 지오메트리컬한 리밋을 더해서 이렇게 떨어졌던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여기 부분은 뭐가 차지를 하냐? 우리가 이제 연력학, 연력학 for 에너지 엔지니어링, 우리가 요거를 이번 학기에 배워야 되는데, 왜 에너지 이피션시가 떨어지는지를 알아야 이거를 보정하고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내놓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까지는 이제 인트린직 로스, 주로 엔트로픽한, 여기도 사실 엔트로피 로스죠. 라디에이션에 의한 거니까 에너지를 잃어버리는 거고, 지오메트리컬한 리밋도 조금 더 이제 깊게 해보면 이것도 엔트로피에 관련된 거라는 걸 아시는데, 어찌됐건 지금 우리가 묻고자 하는 질문은 얘 어디서 왔냐는 거죠. 사실 예전 수업 시간 때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얘는
우리가 샤클리카이저 리밋을 할 때 샤클리카이저가 했던 주요 과정이 뭐냐면 밴드 갭역의 에너지 또는 파장 또는 어떤 프리퀀시라고 하고 업섭션이라고 하면은 이게 에너지 기준이니까 이렇게 그려야겠네요. 스텝 펑션 형태로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수업 시간 때 몇 번 언급을 했던 것처럼 밸런스 밴드가 이렇게 있고 컨덕션 밴드가 이렇게 있을 때 딱 요만큼이 이제 밴드갭이 될 텐데 이 밴드갭에 이상의 에너지가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모두가 흡수를 100% 한다 이렇게 보는 건데 이거는 실제로는 어떤가요? 예를 들어서 밴드갭보다 짧은 파장 더 높은 에너지가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갔다가 다른 색깔로 할게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떨어지고 라디에이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만큼의 에너지를 내가 더 줬는데 태양광이 더 줬는데 이거를 잃어버리고 딱 요만큼만 라디에이션으로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만큼이 에너지가 로스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인즉슨 예를 들어서 내가 입사하는 태양광의 에너지가 이 차이 이거를 델타 E라고 표현할게요. 델타 E가 크면 클수록 포톤이 일렉트론과 홀을 생산하는데 얼마만큼의 에너지 변화 효율을 갖냐 이게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건 보시는 것처럼 많이 올라간 만큼 많이 이 에너지를 잃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 비례하는 관계를 갖습니다.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줬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요게 떨어지는 정도가 요거에 비례한다는 거죠. 우리가 앞서서 태양광을 공부를 할 때 우리 플랑크 법칙을 유도를 했고 플랑크 법칙이 갖는 연력학적인 의미는 수차례 강조를 했으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넘어갈게요. 보면은 이렇게 파장에 따라서 UV에서부터 IR 대역까지 대략 요 정도는 이제 NIR이라고 하고 니어 IR이라고 하고 이렇게 브로드하게 스펙트럴 특징을 갖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레디언스 되는 파워가 솔라의 파워가 플랑크 법칙에 따라서 온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이게 6000K 정도라면 대략 이런 파장에 따른 분포를 갖는다 라디언스가 이거를 이제 디스펄시브하다 이런 표현을 쓴다고 했죠. 시브하다 분포되어 있다 파장에 따라서 일레디언스가 다 다르게 분포가 되어 있다 플랑크 법칙에 의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밴드갭이 좀 보색인 파란색으로 해볼까요? 밴드갭이 예를 들어서 여기서 걸린다고 칩시다. 대략 한 8, 900 나노미터 정도 되는 이게 대략 실리콘의 밴드갭하고 좀 비슷하거든요. 실리콘이 태양전지 물질로 많이 쓰이죠. 여기서 에너지 이피션시가 높았는데 이걸 밴드갭이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높은 에너지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에너지 효율이 이렇게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일레디언스가 커지지 않습니까? 밴드갭에서 높은 에너지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특정 이상 가서는 일레디언스가 줄지만 그러니까 이만큼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싱글 정션 솔라셀 그러니까 하나의 반도체 물질로 된 솔라셀이라는 뜻입니다. 얘는 당연히 밴드갭은 딱 정해져 있을 거고 요 이상에서는 아예 흡수를 못하고 요 파장 이하에서만 흡수를 하는데 거기서 에너지가 밴드갭보다 커지면 커질수록 에너지 전환 이피션시는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 살펴봤던 SQ 리밋도 요 싱글 정션 셀, 싱글이죠. 네, 싱글 정션 셀을 기준으로 얻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규정을 했던 샤클리 카이제 리밋도 싱글 정션 셀인데 대략 요 분포를 갖는다고 치면 이러한 여기 밴드갭 이상의 파장대에서는 아예 흡수를 못하고 솔라 스펙트럼을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거 다 잃어버리는 거고요. 밴드갭 이하의 파장에서도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렇게 효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요것 때문에 무려 40% 이상의 50%에 가까운 에너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얘를 이제 채울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어쩌면 단순할 수 있죠. 요거를 지우고 깨끗하게 만든 상태에서 다시 해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밴드갭을 갖는 거를 3개를 달아주는 거예요. 만약 이렇게 블루, 뭐 그린, 뭐 레드 이렇게 밴드갭이 서로 다른 여기 레드는 R로 쓰고 뭐 그린은 G로 쓰고 블루는 B로 쓰고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그러면은 보다 효율적으로 적어도 요 밴드갭 이하의 파장대역은 효율적으로 흡수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이제 지구상에 있는 존재하는 반도체 물질들의 밴드갭이 대략 사실 1000나노 이하로 걸립니다. 1000나노 이상 잘 안 걸려요. 1000나노 이하로 잘 안 걸려요. 그러니까 1000나노 파장보다 더 높은 에너지를 갖는 건 잘 안 걸립니다. 그래서 이쪽을 활용하는 건 조금 어렵지만 적어도 밴드갭 이하의 파장대는 충분히 잘 흡수해서 에너지 변환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40%, 33% 이렇게 SQ 리밋, 싱글 정전 셀로 규정했던 SQ 리밋을 넘어서 더 많은, 더 높은 에너지 변환 효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멀티 컬러 리밋이라는 거는 이렇게 여러 가지 색을 갖는 밴드갭, 여러 가지 색에 해당되는 밴드갭의 세마이컨덕터들을, 반도체들을 쌓아가지고 이 공백을 메꾸자 이런 겁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에너지 변환 효율 한계가 얼마까지 높아질 수 있냐 이걸 규정한 게 멀티컬러 리밋이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바라볼 때 블랙바디부터 시작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선에서 TS가 있고 옵니다, 에너지가. 그러면 저거를 파장대별로 이렇게 일단 분리할 수 있는 뭔가가 있다고 치죠. 프리즘 같은 거를 그려볼게요. 제가 프리즘 좋아하는데 백색광을 넣으면 이렇게 빨주노초 판 한번 확 이렇게 분리되는 거 아시죠? 마찬가지로 솔라 스펙트럼 이렇게 쭉 올 때 파장대별로 이렇게 분리할 수 있는 거가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여기 B, G, 뭐 R을 이렇게 분리할 수 있다고 칩시다. 근데 물론 이렇게 제가 RGB 세 가지만 대표적으로 예를 들었는데 이거를 이렇게 분절된 형태가 아니라 미분적분하는 것처럼 막 아이고 연속되게 계속 이렇게 쌓아주면은 거의 100%를 채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디얼하게 멀티 컬러 리밋을 할 때는 이걸 다 고려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3개 파장만 있다고 3개 파장만 이렇게 나눠서 분리한 다음에 각각의 밴드갭에 해당되는 세마이컨덕터를 그러니까 일종의 카로나 엔진이 되겠죠. 달고서 에너지 변환을 하자 이런 형태로 지금 스키매틱을 그리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블랙바디 리밋이니까 각각
업저버 에미터를 달아주는 거예요. 업저버 에미터를 달아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옆에 카르노 엔진을 달아주는 거죠. 이게 혹시나 이제 블랙바디 리밋이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으니까 다시 떠올려 보면 블랙바디 리밋은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이렇게 구했었죠. 그러니까 얘가 카르노 엔진, 얘가 이제 블랙바디였죠. 블랙바디 리밋이 카르노 이피션시가 이제 맥시멈 이피션시인데 그거를 요 블랙바디 리밋이 블랙바디의 성질을 갖고 있는 업저버와 에미터가 상쇄시킨다 해서 블랙바디 리밋이었죠. 여기 4승이 붙는다는 게 이제 라디에이션 기반한 뭔가 어떤 컴포넌트가 있다는 뜻이죠. 지금 요거에 해당되는 게 요 파트입니다. 그리고 나서 옆에 이제 뭐가 있는 거예요? 카로나 엔진 해서 워크가 나오고 나머지 열들은 로우 템퍼레처 레저브로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서 고려를 해야 될 게 우리가 이제 블랙바디 리밋을 공부할 때도 봤었지만 요 TC가 얘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셀. 그럼 파장대별로 지금 솔라 일레디언스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블랙바디 리밋을 할 때 뭐 TA가 300K이고 TS가 6000K이면은 이때 옵티멀하게 얻을 수 있는 최대 이피전시를 얻기 위한 TC를 우리가 이터레티브하게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배웠죠. 그때 이제 뭐 2544K 굉장히 높은 온도 필요하다 뭐 이런 거 얻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들어가는 파장대별로 일레디언스가 다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 업저버와 에미터 여기 이제 업저버 플러스 에미터인데 여기서 업저션에서 에미션을 하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서 고려해야 될 거는 지금 여기 업저버 에미터랑 셀 사이는 선 사이 업저버랑 에미터랑 선 사이는 키르요 법칙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열의 흐름은 요 상태 그래서 특정 순간이 지나고 나서 이퀄리브리엄 있는 상태에서입니다. 근데 이때 파장대별로 보시는 것처럼 일레디언스가 다르기 때문에 최대 효율을 낼 수 있는 적절한 TC가 다 달라요. 당연하게도. 그러니까 이게 색깔별로 써보면 TC 이 파장 B 이렇게 쓸까요? TC 파장 그린 TC 파장 레드 이게 다 다르겠죠. 그러니까 옵티멀하게 TC를 각각 다른 컬러에 해당이 되는 업저버 에미터 그러니까 블랙바디 성질을 갖고 있는 요 컴포넌트에 부여를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최대 효율을 얻어낼 수 있는 요게 이제 멀티 컬러 리밋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블랙바디 업저버 에미터 요게 카르노 엔진 블랙바디 요거에 해당이 되는 그러면은 이제 앞서 문제가 됐던 싱글 정전셀에서 문제가 됐던 요거를 최대한 이제 극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무시무시하고 좀 어렵겠죠.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지구랑 태양 사이의 에너지 변환 관련된 문제에서는 이 문제가 조금 더 복잡해져요. 왜냐면 몇 번 언급을 했지만 앞서서 파장대별로 일레전스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정말 이게 컨티뉴어스하게 지금처럼 디스크리트하게 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컨티뉴어스하게 쭉 파장대별로 옵티멀한 온도, 옵티멀한 온도, TOPT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이게 다 달라요. 그래서 이런 디스퍼전 특성 때문에 T옵티멀하게 이 값을 얻어내는 거는 그냥 수치에서 그러니까 어널리티컬하게 식을 가지고 풀고 유도해내는 거는 굉장히 어렵고요. 이거를 이제 수치 해석적으로 드라이빙을 식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거를 수식을 가지고 직접 뭐 풀어내기는 어널리티컬 풀어내기는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 드라이빙 과정을 소개시켜 드리는 거는 지금 조금 무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냥 그거에 요거를 얻어내기 위한 식이 있다. 요 정도만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냥 제가 식을 써 드릴게요. 분모에 이게 공간이 조금 부족하겠네요. 잠깐만요. 여기 식이 있다 정도만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네, 공간이 좀 부족합니다. 잠깐만요. 이런 복잡한 식이 누메리컬하게 얻어집니다. 그러면 요거를 이제 요 프리퀀시에 따라서 중간중간에 지금 프리퀀시 들어가잖아요. 프리퀀시에 따라서 구해낼 수가 있어요. T 오메가는 T 프리퀀시에 대한 함수로 얻어내지는데 이게 굉장히 높은 온도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게 대략 요 식을 풀어보면 루트 TSTA가 최저점이거든요. 필요한 T 옵티멀의 단위는 켈빈이고요.
이게 대략 한 1300K 정도 나와요. 그래서 프리퀀시에 따라서 쭉 올라가서 한 4000, 5000 좀 안 되고요. 한 4000 중반 정도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프리퀀시별로 다 이렇게 업저버 에미터의 온도를 다 다르게 다 이렇게 분광 형태로 해서 마치 프리즘을 대고서 가시광 백삼각을 딱 주면은 빨주노초 파란법이 쭉 이렇게 분리가 되듯이, 그리고 분리한 다음에 각각의 파장대에 해당되는 이제 적적 옵티멀한 업저버 에미터의 온도를 이렇게 다 해주고 이거를 카르노 엔진하고 연결을 해주게 되면 여기를 다 채울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멀티컬러 리밋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해보면 대략 한 85% 가깝게 나와요. 이게 정교하게 누메리컬 시뮬레이션을 하면, 계산을 해보면 이 멀티컬러 리밋이 대략 86%까지 나옵니다. 85, 86%. 근데 보시면은 이게 약간 비현실적으로 느껴지시죠? 일단은 업저버 에미터의 온도가 굉장히 높아야 되는, 예를 들어서 한 4000K까지 넘어가야 되는, 사실 2000K만 돼도 세마이 컨덕터링이 다 높거든요. 예. 근데 지금 뭐 4000K까지도 가야 되고, 더 문제는 사실 요 솔라 스펙트럼을 굉장히 세분화돼서 다 분리를 한 다음에 각각의 필요한 옵티멀한 온도들을 또 다 달아주고 이거를 쿼르노 엔진하고 다 연결시켜주는, 이게 상당히 프랙티컬하게는 의문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실제로 구현이 가능하냐. 그래서 이 문제를 조금 더 리얼리스틱하게 해결을 해보자라고 해서 제시가 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일단 블랙바디 리밋을 생각하지 말자. 그러면 여기 요 컴포넌트 있잖아요. 블랙바디에 해당되는 업저버 에미터에 해당되는 요거를 없애고 바로 1로 그냥 보내자는 거죠. 사실 SQ 리밋을 계산을 할 때 블랙바디 어떤 요 업저버 에미터, 고온의 업저버 에미터를 따로 두지는 않았어요. 물론 이제 서머 포토볼테이크라고 해가지고 이 업저버 싱글 정전 셀에서 한 2500 정도 되는 고온의 에미터를 두고서 실제 솔라셀과 연결을 시켜서 이때 솔라셀이 카로나 엔진이 되는 거죠. 연구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요거 경우에는 고온의 업저버 에미터를 각각 파장대별로 다 두기는 어려우니까 일단 얘를 제거하고 블랙바디 리밋이 아닌 그냥 SQ 리밋 관점에서 여러 개의 파장대를 갖는 요 디스퍼전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보자. 이게 첫 번째 스텝이고요. 두 번째 스텝은 모든 파장대를 컨티뉴어스하게 밴드갭을 갖도록 해서 디자인하기 어려우니까 솔라셀을 3개 혹은 2개 혹은 3개, 보통 2개를 많이 합니다. 서로 다른 밴드갭을 갖고 있는 세미컨덕터 2개 혹은 그 이상을 붙여서 솔라셀을 만들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텐덤 솔라셀이라는 거예요. 텐덤 솔라셀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거를 공간적으로 오는 태양광을 옆으로 나눠서 분광을 해서 다른 데로 보내가지고 그 솔라셀을 여기 두고, 여기는 블루라이트에 해당되는 밴드갭을 갖는 솔라셀, 그린라이트에 해당되는 밴드갭을 갖는 솔라셀, 레드라이트를 갖는 밴드갭을 갖는 솔라셀, 요거를 각각을 공간적으로 분리해서 배치를 하면 많은 공간이 필요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를 조금 더 공간적으로 컴팩트하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솔라 스펙트럼이 이제 R, G,
비가 이렇게 오면 예를 들어서 셀을 공간적으로 좌우로 분리하는 게 아니라 스태킹을 하는 건데, 셀을 두는데 얘는 밴드갭이, 우리가 밴드갭은 보통 이렇게 썼죠. 블루에 해당되게. 그러면 블루에 해당되는 단파장의 빛을 다 흡수하고 나머지 장파장 빛은 그대로 보내는 거죠. 왜냐면 밴드갭 이상의 에너지를 갖는 빛만 흡수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셀을, 이제 이게 셀 1이에요. 1번 셀. 2번 셀은 밴드갭이 그린에 해당되게. 그러면 그린, 그 빛은 다 흡수가 되고 그 이상의 파장대의 빛은 흡수를 못하니까 레드만 통과하게 되죠. 그러면 마지막에 이렇게 3번 셀을 두는데 밴드갭이 레드 파장대에 해당이 되는, 이런 식으로 두게 되면 이렇게 공간적으로 좌우로 분리해가지고 셀을 둬서 많은 공간이 필요한 게 아니라 보다 컴팩트하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텐덤 셀의 기본입니다. 싱글 정션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트리플 정션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피션시를 훨씬 더 높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연구적으로 학술적으로 가장 유행하는 게 이제 페로브스카이트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아마 여러분들이 신문지상에서 요즘에 많이 언급이 돼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리콘이 있죠. 근데 페로브스카이트의 밴드갭은 파장 기준으로 대략 780나노에서 한 800나노미터 정도 걸리고요. 얘의 밴드갭은 뭐 도핑 정도에 따라 조금씩은 달라지긴 하는데 한 요 사이입니다. 800에서 900나노 사이. 아, 제가 숫자를 조금 착각했습니다. 이거보다 조금 더 커요. 한 1000나노미터가 넘어갑니다. 한 1100? 1100에서 한 1200 정도. 한 1.14 일렉트론 볼트 정도거든요. 1.14 일렉트론 볼트니까 한 1200까지는 아니고 1100나노미터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셀 1에 1번 셀에는 페로브스카이트, 요거를 이렇게 붙여놓는 거예요. 2번 셀은 실리콘. 그러면 이제 흡수 스펙트럼을 대략적으로 그려보면 이제 업소션이라고 하고 여기를 파장이라고 하고 뭐 여기를 800나노미터 기준으로 하면은 페로브스카이트가 이렇게 흡수를 하게 하고, 그러면 이제 페로브스카이트 싱글 정전 셀이면은 전체 솔라 스펙트럼에서 요 이하 파장만 쓰는 거죠. 근데 이제 실리콘을 하면 실리콘을 이렇게
흡수를 할 수 있게, 커런트를 낼 수 있게. 그러면 보다 넓은 솔라 스펙트럼을 이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는 막 이렇게 스텝 펑션처럼 잘 흡수 스펙트럼을 갖지는 않아요. 이렇게 흡수하면은 이렇게 이게 테일을 가지면서 떨어집니다. 실리콘도 마찬가지고 뭐 이렇게 흡수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대략 여기가 이제 페로브스카이트의 밴드갭에 해당이 되는 거고, 여기가 이제 실리콘의 밴드갭에 해당이 되게 이렇게 텐덤셀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솔라셀 이피션시가 40% 이상으로 올라가요. 얻어낼 수 있는 이론적인 한계가. 실험적으로는 물론 여러 가지 현실적 제약 때문에 거의 미치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그러면은 이제 이 셀을 많이, 그러니까 밴드갭 1, 밴드갭 2 해서 뭐 n개의 셀을 만들고 이 둘 사이에서의 에너지 갭 차이를 거의 작게 하면 작게 할수록 그리고 n의 개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얻어낼 수 있는 효율이 실제로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셀을 늘리면 늘릴수록 얼마나 효율이 높아지는지를 이제 마찬가지로 샤클리카이저를 이미 계산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거 역시 어널리틱하게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수치 해석을 좀 해야 되고, 제가 앞선 동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우리 그 고려대학교 블랙보드에 업로드할 코드를 이용을 하면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거까지도 다 넣어놨거든요. 근데 수치 해석을 해야 되니까 우리 그거를 해보지는 않을 거고, 제가 이제 계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결과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만요. 제가 예를 들어서 싱글 정전 셀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밴드갭이 1.33일 때 여기에 이제 샤클리 카이저 리밋으로 계산한 효율이 33.7% 정도 나온다, 이렇게 되고, 노란색이 지금 솔라 스펙트럼이에요, 파장대별로. 근데 여기 1.33 요 에너지 대역에 해당되는 것만 이용을 하는 거죠. 참고로 1.33 일렉트론 볼트를 갖는 세마이 컨덕터 요거는 딱 없고요. 예. 딱 맞는 거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갈륨 아세나이드라는 반도체 물질이 있거든요. 얘가 이제 밴드갭이 대략 한 1.424 일렉트론 볼트, 파장 기준으로 한 900나노, 800나노 이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샤클리 카이저 리밋에 굉장히 근접한 30% 이상의 효율이 갈륨 아세나이드를 통해서 구현이 실제로 되고 있어요. 31, 32%. 요거는 이제 2010년도에 들어와서 됐습니다. 2011, 12년 요때 그 UC 버클리의 일라이 아블로노비치 교수님하고 칼텍의 해리어터 교수님이 굉장히 고품질의 단결점 갈륨 아세나이드를 얻어서,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연력학적으로 한계로 규정이 됐던 볼테이지를, 익스터널 루미니센스를 높이는 방법을 고안을 해서 볼테이지를 거의 이론에 가깝게, 사실 2011년도, 12년도에 그 두 분이 갈륨 아세나이드 셀을 발표하기 전에 모든 실험자들이 연력학적인 요소들을 잘 모르다 보고 커런트만 높이려는 노력을 하다 보니까 효율이 25%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근데 UC 버클리의 일라이 아블로노비치와 그 칼텍의 해리어터 교수님이 서모다이너믹스를 정확하게 이해한 상태에서 볼테이지를 연력학적 한계까지 높이는 방법을 고안을 해내셨고, 그래서 갑자기 효율이 29%까지 퀀텀 점프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옵티미제이션을 통해서 지금은
30%를 넘게 찍고 있어요. 31, 32 이렇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 이제 셀을 추가를 해서 텐덤 형태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계산한 결과를 한번 살펴봅시다. SQ 리밋으로 계산한 결과를. 그래서 투셀일 때 보면 예를 들어서 셀 1과 2 각각을 밴드갭을 이렇게 나눠서 부여를 하고 스테이킹을 해서 만들면은 이렇게 보다 넓은 파장의 빛을 전기 에너지로 변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각각의 셀이 이제 갖는 효율이 이렇게 되고 여기 합쳐져서 최종 45% 효율을 얻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단일 정전 셀로 얻어낼 수 있는 효율보다 12% 정도 높일 수 있는 거죠. 셀의 개수를 더 추가해 볼게요. 아이고. 셀을 3가지로 추가해 볼게요. 그렇게 되면 효율을 훨씬 더 높일 수 있게 되죠. 왜냐면 보다 넓은 스펙트럼 대역의 태양광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제가 넣은 값이 0.94, 1.37, 1.90 그러면은 최대 효율이 51%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멀티 컬러를 잘 이해를 해서 텐덤 셀을 디자인을 하고 셀의 개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계속 효율이 높아지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자, 이번에 보여드릴 거는 앞서서는 제가 이제 최대 효율을 얻기 위한 밴드갭, 셀 3개의 밴드갭을 아비트러리하게 컨트롤한 건데 얘는 실제로 존재하는 물질들을 가지고 밴드갭을 넣어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반도체 물질들이 지구상에 있는데 요거에 해당되는 이거와 상당히 유사한, 완전히 얘랑 똑같지는 않지만 얘와 어느 정도 유사한 반도체 물질이 실제로 있거든요. 이게 인디움 갈륨 포스페이트라는 반도체 물질, 인디움 갈륨 아세나이드라는 반도체 물질, 저메늄이라는 반도체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얼러 형태로 반도체를 구성을 하게 되면 밴드갭도 정교하게 제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앞서 아이디어란 거랑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유사한 밴드갭을 갖는 반도체 물질로 솔라셀을 구성을 할 수가 있고요. 이 경우에 보시면은 역시 50% 이상 효율을 얻어낼 수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솔라셀 3개를 넣었을 때 아이디어란 것보다 한 1.6% 적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굉장히 높은 값을 얻어낼 수가 있죠. 조금 더 이제 극단적인 것도 해볼 수 있어요. 조금 더 극단적인 거. 그러니까 막 3, 40개씩. 그러니까 멀티컬러 리밋에 보다 더 근접하기 위해서 훨씬 극단적인 거 50개 50개 했을 때 결과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50개 여기 이제 밴드에 따른 50개 50 멀티 정션 넣은 겁니다. 그러면은 효율이 67.1%까지 올라가죠. 3개까지는 좀 현실적으로 하는데 물론 50개 이렇게는 하기는 어렵죠. 그리고 지구상에 이에 매칭이 될 수 있는 밴드갭을 갖는 반도체 물질도 찾기도 어려워요. 그래도 우리가 이제 어떤 물리적인 이해를 도울 수가 있죠. 셀의 개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그래서 더 촘촘하게 밴드갭을 다양하게 갖도록 50개 셀
각각의 셀들을 갖도록 디자인을 하게 되면 효율을 더 높일 수 있다. 재미삼아서 하나 더 해보죠. 60개. 60개 보겠습니다. 60개 보면 여기 50개 멀티 정션이고 60개 멀티 정션 하면 조금 더 올라가는. 근데 효율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진 않죠. 그러니까 노력에 비해서는 얻어낼 수 있는 효율은 적어지긴 하지만, 그래서 얘를 무한대로 높이면은 결국 한 85, 86까지 높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멀티컬러 리밋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물론 요 상태로 85, 86까지 무한대로 늘린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제 이게 여기까지 가려면은 블랙바디 리밋 한에서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실제로 셀을 10개나 늘렸는데 0.1%밖에 안 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요 앞에 아까 저희가 넣었던, 여기 안에 넣었던, 요 파트에 넣었던 에미터와 옵저버를 빼서 블랙바디 리밋을 규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래도 우리가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피지컬 인사이트는 셀을 다양하게 밴드갭을 갖도록 한 후에 스태킹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 아까 SQ 리밋 단일 정렬 셀에서 봤던 요 공배, 요거를 최대한 그래도 메이크업을 할 수 있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멀티컬러 리밋을 받고 외에 이제 태양전지 기준으로 해서 멀티정션 셀인 텐덤 셀을 이용하는지도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